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뭐 지수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보면은 일부 섹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쏠리지만은 또 소리 없이 강한 섹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의 이동원 파트장과 함께 건설기계와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뭐 언제 끝난다 이거를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좀 이른감이 있는데 이제 건설기계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 기대감 이게 벌써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약간 이른 거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만 따로 떼서 보면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튀르키예 대지진에 따른 복구 수요도 예. 있었고, 중동의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게 다 연동되니까 한정된 건설 장비 공급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 확장된다는 관점의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 건설기계 그럼 빅3 수혜가 예상되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 빅3 하면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두산 바케 이렇게 세 개를 통상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주가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바켓은 이제 미국의 시장 익스포저가 제일 많고 나머지 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는 이런 신흥시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도 좋고 신흥시장도 좋으니까 전체 시장이 다 좋고 관련된 업체들의 또는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다 오르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더해진다면은 그야말로 상당히 아주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자, 탑픽으로 꼽아주신 현대인프라코어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는데 중국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중국은 사실상 지금 점유율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시장도 많이 꺾였어요. 이게 한 2010년부터 호황이 왔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17년부터 해서 예. 최근까지 되게 좋았는데 그때 비중이 이제 매출 비중으로 하면 중국이 한 30% 정도 됐는데 예. 지금 한 9%에 불과해요. 중국 시장의 전체 시장도 줄었고 영향도 줄었고 회사들의 중국 시장을 향한 태도도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신흥 시장이랑 선진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시장의 영향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 그리고 신흥 시장에 대한 성장들이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프에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중국 비중이네요. 네, 그게 한 18년에서 20년 보시면 매출 비중에서 한 30% 차지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거의 한 9%,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APM은 신흥시장, 아시아 퍼시픽, 이머지 마켓, 예. 이 신흥시장 비중이 많이 커졌고요. 노스 아메리카, 북미나 아니면 유럽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은 하여튼 뭐 자연스럽게 탈중국이 되고 있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대체 시장으로 라오스 내의 광산과 공공 인프라 개발 여기에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중장비 수출 기대감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오스뿐만 아니라 자원부국들의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보니까 자원의 중요성들이 많이 올라갔고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왔었고요. 여러 국가들이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자금을 통해서 또 내부의 인프라들을 하고 있고 예. 자원 투자가 인프라로 연결되는 선순환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지표들이 많이 없어요. 그 나라 하나들의 건설 장비 시장이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다 모아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큰 전체 합산으로 봤을 때는 신흥 시장의 이런 광산 투자나 인프라 수요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하 자원이라는 게 땅에 묻혀 있다고 해서 그 자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캐내고 개발하고 또 재련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국만큼 한 덩어리로 크진 않지만 모아 보니까 이만큼 되더라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자, HD 현대인프라코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변동성들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보다 뭐 아까 18% 이러더니 지금 27% 이렇게 가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금리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신흥시장의 뭐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들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지금은 실적 성장 구간이고 다만 중간중간에 변동하는 그 주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예.
이 변동성은 감내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한국 업체들이 중국을 벗어나서 신흥시장이나 선진시장으로 갈 때 점유율 증가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한국 업체들이 뭐 본원적 경쟁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예. 나머지 중국 이외 지역들에 대한 이 점유율이 낮았던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고 이 단기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건설기계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반기가 사실 1분기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이연된 수요들, 전쟁으로 이연된 수요들이 지금 반영된 구간이니까 실적이 잘 나올 테고 예. 하반기는 이 이연 수요들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좀 위축되거나 업체들의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이걸 선반영해서 1분기 변동성이 좀 컸고요. 지금 보는 뷰는 생각보다 이 시장이 좋다는 미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다른 신흥시장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더 호황이 길어지고 강하고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건설 장비는 사실 한 분기 반년을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현재 시점을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는 생각보다 호황이 길어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동안 뭐 썩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이 건설기계 시장에서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산주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뭐 방산 기업들이 내고 포함돼 가지고 앞으로 또 추가 수주 기대가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국내 방산 기업들 실적 성장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흐름은 계속 이어져요.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부각되면 오늘같이 이제 이런 재건주가 오르고 방산주가 좀 눌리는 것처럼 이런 수급적인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전 세계 군사적인 긴장감, 외교적인 긴장감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흐름의 수출 증가, 실적 개선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유럽은 아무리 뭐 유럽 국가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예. 지금 유럽이 가고자 하는 GDP 대비 이 무기 증강 속도 계획들을 봤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논의들, 수주들이 계속 진행될 테고 보통 이런 수주건들은 협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폴란드에 갔다 온 이후에도 뭐 다음 달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추가 협의가 있을 테고 아마 전략적 파트너로서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작년에 폴란드 수주가 워낙 다이나믹하게 나와가지고 그 한번 점프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그만큼 탄력은 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시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이제 거의 15조, 20조의 폴란드 수주가 1차 분이 들어왔고 이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고 예. 방산에 대한 물자 수요들이 많은데 이 계약들이 너무 쉽게 되니까 방산은 생각보다 큰 수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인식이 있다가 올해로 넘어오니까 이런 계약들이 올해는 좀 더딘 상황인 거죠. 근데 작년이 이례적이었고요. 올해가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방산 수출에 대한 협의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이런 뭐 협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협의할 건들은 많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 외형 성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갑자기 확 높아지는 바람에 그 기대치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뭔가 추가 수주가 나와야 더 주가가 한번 뛸 텐데 그거는 과거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래도 방위 산업이니까 그 무기 하나 도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따져야 될 테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고 있는데 올해 4분기 폴란드에 대한 납품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맞고요. 지금 이제 폴란드 1차분이 작년 4분기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 1차분에 대한 게 작년 4분기, 1분기에 반영됐고 나머지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4분기 정도부터 나갈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외형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마진도 되게 좋고 후속 계약에 대해서도 뭐 좀 선행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되게 좋아요. 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주가가 52주로 하면 거의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른 게 어느 정도의 부담일까? 이게 뭐 고민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직도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 방산 이 제조 기술이라는 것이 그 탁월하게 어떤 글로벌하게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신냉전이 좀 가속화돼야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한 번 더 뜰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율배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하여튼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방산주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변동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폴란드의 순방을 간 이후에도 주가가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시장이 기대할 때는 조금 더 앞서간 거죠. 당장 뭐가 나올 줄 알았죠. 네, 순방을 통해서 2차 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논의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한 뭐 주가 하락 시기, 뭐 실적이 잘 안 나온다거나 수주가 이연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어쨌든 성장은 지속되는 관점에서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단기에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이상 급등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한번 팔고 가거나 뭐 이런 게 맞지 않나 싶고 실적은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은 맞아요. 폴란드 나가는 물량들도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물량 중심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기대치가 더 앞서가면은 그 괴리폭만큼 약간의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의 이동원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